학창 시절에 어른들한테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았나요? 좋은 대학만 가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거다. 그럼요. 거의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죠. 좋은 대학 가는 게 인생의 최종 목표인 것처럼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찔한 말인데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한국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공부를 가장 잘하는 집단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당연하죠.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라고 하죠. 거기서 항상 최상위권이잖아요. 특히 수학 같은 과목은 거의 1, 2등을 다투는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피사 2022 결과를 보면 한국 학생들은 수학, 읽기, 과학 모든 영역에서 OECD 평균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었습니다. 대학 진학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25세에서 34세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1%로 OECD 평균인 48%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야, 숫자만 보면 정말 대단하네요. 교육강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군요. 그런데 2022년이라고 했는데 2024년이나 2025년처럼 더 최근 자료는 없을까요? 피사는 3년마다 조사를 합니다. 올해 2025년에 조사를 하고 나면 2026년에 발표를 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성적표 뒤에 가려진 또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바로 삶의 만족도입니다. 삶의 만족도요. 그건 좀 낮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긴 하네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한국 학생들의 22%가 자기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건 OECD 평균은 18%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OECD 평균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족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는 원래부터 아주 높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부는 1등인데 행복도는 바닥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 학교 생활이 재미없는 걸까요? 친구 관계가 문제인가요? 놀랍게도 그건 또 아닙니다. 피사 조사 항목 중에 학교 소속감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OECD 평균을 상회합니다. 다시 말해 학교나 친구들이 싫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문제는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 밖 혹은 교육 시스템 전체에 있다는 말이네요. 학교라는 공간은 좋은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경쟁이 너무 힘든 거군요. 정확합니다. 높은 성취를 유지하기 위한 극심한 입시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가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갉아먹는 거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피사 2022 보고서에서 한국 학생들의 학업 불안도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건 좀 이상한데요. 스트레스 때문에 불행한데 시험 불안은 줄었다고요? 서로 모순되는 말 아닌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피사가 측정하는 불안 지수는 주로 공교육, 즉 학교 내에서의 공식적인 학업 스트레스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한국의 고강도 입시 준비는 대부분 학교 밖 사교육 시장, 다시 말해 학원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 공교육 교실 자체는 상대적으로 덜 압박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공식 불안 지수는 낮아졌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근원지가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라는 거군요. 스트레스의 총량은 그대로인데 장소만 옮겨간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건 우리와 학업 성취도 면에서 라이벌로 꼽히는 싱가포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싱가포르 학생들은 86%가 낮은 성적을 받을까봐 걱정한다고 해요. OECD 평균이 66%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키아수라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결국 1등을 하기 위한 압박감이 학생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군요. 마치 끝나지 않는 군비 경쟁 같아요. 옆집 애가 학원 하나 더 다니면 우리 애도 보내야 하고 그렇게 계속 달리다 보니 다 같이 지쳐버리는 거죠. 교육 군비 경쟁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초중등 교육비에서 가계가 부담하는 사교육비 비중이 OECD 국가 중 독보적으로 높습니다. 전체 교육비의 약 42%를 가정이 직접 부담하는데 OECD 평균은 22%, 거의 2배죠. 42%요? 이건 그냥 교육열이 높다고만 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돈만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의 시간은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확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일반 학교 수업 외에 평균 주 4.6시간을 사교육에 추가로 투자합니다. 이런 과도한 사교육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사교육에 많이 참여하는 학생일수록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이미 다 배운 내용이니까 학교 수업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결국 공교육의 힘이 약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시간 의존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부담 시험에서 성공하려면 사교육이 필수가 되면서 저소득층 가구에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죠. 결국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업 성취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겁니다. 결국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이 이젠 정말 옛말이 된 셈이네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낸 다른 나라의 사례는 없나요? 이런 시스템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문제점이 더 명확해집니다. 교육 선진국이라고 꼽히는 핀란드의 경우 우리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어떻게 다른데요? 핀란드 교육의 핵심은 교사에 대한 깊은 신뢰와 자율성입니다. 핀란드 교사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존중을 받고 정부는 의무교육 기간 동안 국가 단위의 표준화된 시험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교육 과정의 대부분을 교사의 자율에 맡기는 거죠. 시험으로 줄을 세우지 않으니까 학생들도 점수 경쟁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이나 협력 같은 다른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 핀란드 학생들이 높은 삶의 만족도를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내면의 압박을 최소화하는 구조인 셈이죠. 듣기만 해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김,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서 높은 학업 성취를 이뤘잖아요. 그럼 그에 합당한 보상이 따라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하지만 현실은 또 다릅니다. 여기서 한국 교육의 두 번째 비극이 시작됩니다. 바로 미스매치 문제입니다. 미스매치요? 뭔가 맞지 않는다는 뜻 같은데요. 네. 한국 청년 졸업생의 전공과 실제 직업 간의 불일치 비율이 약 50%에 달합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50%라고요? 그럼 대학 졸업생 2명 중 1명은 자기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 주구적인 원인이 있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 부족이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국은 초중등 교육까지는 학생 1인당 정부 지출이 OECD 최고 수준이지만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평균에 크게 미달합니다.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적다는 거군요. 그게 미스매치랑 무슨 상관이 있죠? 공적 투자가 부족하니 대학 간의 질적 격차가 심해지고 모든 학생이 소위 말하는 스카이로 불리는 최상위 엘리트 대학에만 몰리는 경쟁이 가속화됩니다. 교육의 목적이 지식 습득이 아니라 극소수의 좋은 학위를 따기 위한 제로섬 게임으로 변질되는 거죠. 일단 좋은 간판을 따는 게 중요하지 전공이 무엇인지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적성에 안 맞아도 일단 점수 맞춰서 명문대에 들어가고 보는 거군요. 결국 교육 시스템이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선별 장치로만 기능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네요. 맞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렇게 힘들게 대학을 졸업해도 경제적인 보상마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에요. 한국의 대졸자 임금 프리미엄, 즉 고졸 근로자 대비 대졸 근로자가 더 버는 임금의 비율이 31%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인 54%에 비하면 현저히 낮죠. 그 말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 대학을 졸업해도 그만큼의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네요. 하지만 소위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은 이야기가 다르지 않나요? 예리한 지적입니다. 평균 수익률은 낮아졌지만 학력 수준과 대학의 명성에 따른 임금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IT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고학력자들이 집중된 일부 고임금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명문대 졸업장이 주요 노동시장으로 가는 강력한 입장권 역할을 하게 됐죠. 이는 결국 입시 경쟁을 더욱 강화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야말로 승자 독식 구조네요. 소수의 일리트 그룹에게만 보상이 집중되니 모두가 그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 더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런 미스매치는 단순히 경제적 비효율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정신 건강에도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한 연구를 보면 내가 배운 게 얼만데 이런 일이나 하고 있나 하는 자기 능력에 비해 낮은 일을 할 때 받는 스트레스가 사람들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까지 해친다고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 고생을 하며 공부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수 있겠네요. 그게 결국 정신적, 신체적 건강까지 해치는 거고요. 네. 결국 시스템의 목표 자체를 재설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순히 학생들을 경쟁시켜 줄 세우는 장치가 아니라 내재적 동기를 키우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죠. 핀란드의 사례처럼 교사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주고 하나의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입시 제도를 바꿔야겠네요. 또 대학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여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목맬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또한 50%에 달하는 전공, 직업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산업계의 변화에 맞춰 대학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한국 교육의 화려한 성적표 이면에 얼마나 큰 아픔과 비효율이 숨어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성적을 넘어 학생들의 행복과 사회적 효용까지 생각하는 진짜 선진 교육으로 나가기 위한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최고 성취의 함정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웰빙 중심 교육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우리 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놓치면 손해겠죠? 지금까지 김앤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